안녕하세요. 유주맘입니다. 오늘은 임산부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였던 것 같아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지? 뭘 조심해야 되지?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 나만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 박사, 유튜브, 각종 임신 관련 카페에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하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찾아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주스별로 뭘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누가 좀 싹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스별 산부인과 정기검진과 분만병원 전원 관련된 내용을 제 경험과 함께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임신 주수를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임신 확인 시점인 4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검사를 통한 HCG 수치로 임신을 확인합니다. 수치가 25 이상이고 이틀 간격으로 약 2배 상승되면 임신입니다. 저는 1차 피검을 14일차에 확인을 해서 487이 나왔고요. 2차 때 1170, 3차 때 12,364가 나왔어요. 숫자가 높은 경우는 쌍둥이라서일 수도 있고 착상이 빨리 되어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3차 피검과 함께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시험관으로 오일 배양 2개의 수정란에 신선으로 이식해서 아기집이 2개가 보였어요. 이때 병원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행해 줍니다. 임신 사실 증명서인 거죠. 이 서류를 갖고 카드사에서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병원비를 바우처로 계산할 수 있어요. 또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임산부 배지와 엽산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이 시기는 난황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난황은 탯줄로 연결되기 전인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곳인데요. 초음파 사진처럼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다이아 반지 모양이라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때 하나가 잘 안 보여서 엄청 걱정이 됐었는데요. 난황이 안 보이면 유산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정말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아기의 모습과 심장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기는 정말 콩알만한 크기거든요. 이때 저희 아기 축복이는 0.97cm, 그리고 심장은 136bpm, 또보기는 0.91cm, 심장은 122bpm으로 뛰고 있었고요. 정말 이때의 감격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8주에는 심장 소리를 재확인하고요.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산정검사를 진행합니다. 저희 아기들은 일주일 만에 키는 1.69cm, 1.76cm로 컸고 심장 소리는 179bpm, 172bpm으로 우렁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하고 함께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요. 남편은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정말 감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기억합니다. 산정검사는 전해질 수치, 빈혈, 갑상선, 풍진항체, 비형 간염 항체 등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인데요. 다행히도 저는 정상 소견으로 나와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8주까지는 임신 극초기라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 상태 확인을 위해 1주 간격으로 검진을 받지만 우렁찬 심장 소리가 확인이 되고 나면 2주 간격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받으셨다면 매일 맞던 배주사는 9주, 질정은 10주 정도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쌍둥이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월 한두 팀만 받기 때문에 예약 마감이 빨라서 원하는 조리원에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미리미리 신청해 놓는 게 좋겠죠?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입소 31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100% 환불이 가능하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미리 선점해 놓으세요. 이때가 바로
젤리고 모습의 아기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의 아기들은 3.04cm, 3.28cm 크기로 정말 너무 귀여워 죽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게 됩니다. 보통 12주에 1차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요. 피검사와 목 투명대 검사로 기형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통합 선별 검사로 받으실 경우 피검사 결과는 16주에 진행하는 2차 검사 결과 합쳐서 알려주고요. 목 투명대 검사는 당일 초음파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3mm 이하이면 정상인데 다행히 저희 아기들은 1.2mm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기형아 검사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요. 보시면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14주입니다, 여러분. 물론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지만 아기가 보여만 준다면 딱 알아볼 수 있는 시기예요. 저랑 남편은 반정 결과에 얼마나 놀랐는지 관련해서 올린 영상을 보시면 그 순간의 생생한 리액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기의 몸무게로 발달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 아이들은 45g이었어요. 16주에 2차 기형아 검사로 피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1, 2차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일주일 후에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때 고위험군으로 나온다면 더 정확도가 높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기형아 검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6주 안정권에 들어갔고 17주에 기형아 검사 결과까지 받고 나면 난임병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분만도 하는 병원에서 초기 검진을 시작했다면 계속 다니면 되지만 난임병원은 보통 분만 시설이 없는 병원이 많아요. 그리고 꼭 난임병원이 아닌 경우여도 일반 작은 산부인과나 분만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에는 검사를 전후해서 전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쌍둥이라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3차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조산의 위험도 크고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같은 이벤트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분만 시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신생아 중환자실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집과 가까운 병원 위치를 고려했을 때 서울대병원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둘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서울대병원은 쌍둥이 자연분만의 대가이신 전 교수님이 유명하시고 세브란스 병원은 고위험, 제왕절개 쪽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 교수님께 제왕절개를 받을 생각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선택했고 10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바로 어제 20주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대학병원 전원 시 필요한 서류는 2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 의뢰서와 검사 결과지입니다. 초음파 영상 CD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있을 경우 제출하면 복사한 후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세브란스 병원 검진 후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앞입니다. 예진 차트를 작성을 한 후에 키와 몸무게, 혈압을 체크합니다. 정밀 초음파는 20주와 28주, 임신 기간 동안 총 2번 정도를 보게 됩니다. 아기 상태를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느라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질초음파로 자궁 경부 길이와 경부의 단단함 등을 먼저 살펴보고 배초음파로 아기의 상태를 봅니다. 머리 크기, 혈류, 심장 방향, 심실 중격 결손, 손가락 발가락 개수, 척추, 팔다리 뼈 길이, 콩팥 상태, 생식기 모양 등을 보면서 이상 여부를 찾아내는데 다행히 축복이와 또보기는 너무 고맙게도 이상 없이 잘 커주고 있었어요. 가격은 약 12만원 정도 나왔어요. 대학병원이 대기 시간이 길다는 얘기가 많아서 좀 걱정했는데 예약 시간에 맞춰서 진행돼서 불편함도 없었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느낌? 쌍둥이는 태아보험을 20주에서 22주 사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에 20주에 받은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해요. 태아와 산모의 건강 상태와 육모막, 양막 개수가 반드시 표기된 소견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24주 검진 때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게 돼요. 검사 방법은 설탕물을 먹고 1시간 후에 체열을 하는 건데 당일에 금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검사 직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일주일 전부터 밀가루, 과자, 단 음식 등을 자제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재검 나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다들 미리 관리해서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 이후에는 입체 초음파, 자궁 수축 검사, 태동 검사, 분만정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말기로 갈수록 다시 4주에서 2주 그리고 1주로 검진 횟수가 잦아지게 됩니다. 병원마다 검사 시기나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임산부가 주수별로 챙겨야 할 정기검진의 종류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 플러스 저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왠지 모를 불안함과 막막함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임산부 분들의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태아보험 가입 팁에 대해서도 공유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